내란 사태 이후 수습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날로 계산하는 걸 갑자기 시간으로 계산해 윤석열을 풀어준 자가 바로 직위원입니다. 그런 직위원이 지금도 윤석열 재판을 질질 끌고 안 물러나고 있으니까 내란 특별재판부를 TF처럼 잠깐 두자는 건데 사법부는 독립을 침해한다며 난리가 났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저지른 것에 대한 반성은 1도 없이 본인들만 깨끗하고 본인들만 특별하다는 특권의식이 정말 화가 납니다. 그리고 왜 직위원을 저렇게까지 보호하고 하는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유가 뉴스공장에서 밝혀졌습니다. 여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해서 위헌 논란도 좀 있고 해서 대통령께서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의견을. 우리가 삼권 분립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요. 감시와 견제, 견제와 균형, 이게 삼권 분립의 핵심 가치죠.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받은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가끔씩 망각해요.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하게 존중돼야 될 게 바로 국민의 주권 의지다.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그렇게 논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헌법에 그래 돼 있죠.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자, 근데 법원행정처는 내란 재판부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법권. 야, 이건 영사로 봅시다.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 자, 법원장 회의가 있었죠.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12일 오후 2시부터 7시간 반 동안 진행된 전국 대법원장 회의 직후에 대법원은 내란 재판 설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합니다.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법부가 헌신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영상 있으면 이건 봅시다 따로.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 어느 경우에도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들면 안 된다. 그냥 자기들이 하던 대로 하겠다 이런 소리거든요. 왜요? 자기들은 공무원 아니야? 하늘에서 내려온 철인이야? 공무원이 공적 목적에 따라서 특정 임무의 TF를 운영하는 게 왜 안 돼요? 이거 내란 전담재판부 그냥 다른 조직에서는 TF예요. 재판부라서 내란 전담재판부라고 멋지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냥 TF예요. 네. 내란은 우리 법이 정하는 가장 중범죄로 역사적 재판인데 이게 왜 안 돼? 그 유명한 뉴렌베르크 재판 여러 국적 아예 4개국 판사들 8명으로 재판했어요. 캄보디아 킬링필드 있잖아요. 크메르루즈 재판. 여기에 캄보디아 판사 3명 그리고 유엔으로부터 판사 2명 파견 받았는데 그래서 특별재판부 구성했거든요. 그중에 한 사람은 우리나라 판사였어요. 정창호 판사라고. 근데 지금 사법부 논리면 이거 전부 다 재판 독립을 훼손하는 거예요. 원래 법원이 하던 대로 하지 않고 전담재판부 구성하면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는 거예요. 나치 재판도 잘못했고 유엔도 잘못한 거죠.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 법원에 이미 가사와 소년을 전담하는 재판부 있습니다. 가정법원이라고. 거기 전담하잖아. 가사하고 소년 전담은 되는데 내란 전담은 안 돼? 왜요? 그것도 일시적으로 전담하자는 건데 그게 왜 안 돼? 한정혜 정책위의장도 어제 같은 취지 이야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별도 법원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도 했습니다. 이건 영상으로 봅시다. 19대부터 계속 논의가 되었던 노동법원 설치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으시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법원 형사합의부에 내란 전담부를 설치하는
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 무슨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해라 저렇게 판단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전국 법원장 회의 했는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네. 안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원이나 반대한다. 국회에서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줄 때 신중 검토라고 달아서 보내는 건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네. 예. 이게 입장을 냈는데요. 그 입장 보니까 첫 번째가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돼야 된다. 뭐 폭넓은 논의와 수김이 공론화를 거쳐야 된다. 이거는 졸속 아니냐 이 말을 지금 그렇게 니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런 말이고요. 시간을 들여서 하되 신중한 접근을 해. 예. 단어 자체가 법원 행정처에서 썼다라고 보고요. 예. 그 의중이 다 반영됐다라고 그렇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보면 최고법원의 구성과 법관 인사제도는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거는 우리가 이게 제일 아프다 이런 말이고 우리가 대법관 한 4명 정도 늘 용의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대법관은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 우리도 의견 낼게. 우리도 완전히 반대하는 건 아니야 이 말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이 사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거는 우리 재판 진짜 빨리 할게 이제 이 말을 지금 하고 지기현 있는 그대로 거예요. 둘 거야 이 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내부적으로 입단속 군기 잡기를 한 거로 보이고요. 예전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님 후보자가 날렸을 때 네. 사법부 내에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뭐 사퇴하라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네. 그것을 갖다가 이제 미연에 방지하려고 법원장을 일단 모은 것 같고 그다음에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기현 술 먹은 거 뭐 특별한 증거 없어 괜찮아 뭐 다른 증거 없어 그게 이제 첫 번째 하나였고 두 번째는 재판이 언제 끝나는지를 설명을 쫙 해줬답니다 행정처에서 그 지기현 말을 갖다 그대로 인용해서 12월 달에 끝낼 수 있어 그래 내란 재판부 필요 없는 거야라고 이렇게 설명을 쫙 했다는 거 봐서는 이 체제 그대로 유지를 그러니까 하고 지기현 문제 없으니까 지기현으로 끝까지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까지 지기현을 보호하는 거예요? 글쎄요, 뭐 지기현이 마음에 드나 보죠. 뭐. 그렇게 그 선례를 남기고 싶어하지 않을 겁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지금 지기현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의혹 제기가 되고 그다음에 물론 완전히 명백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교체하라 이런 여론에 따라서 자기들이 교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의 권위를 완전히 깨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한번 되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게 이제 길이 날 거다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저는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구속 취소로 풀어줄 때 그때 원래 신문은 그 2월 전에 이제 배석들이랑 같이 신문을 하고 한번 평의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 뜻대로 결론이 안 나오니까 배석들 교체된 다음에 3월 달에 결론을 낸 거 아닙니까? 인사이동하고. 예. 근데 이제 지기현이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과연 뭘까? 어떤 신념 때문인 것 같지는 않고 저는 그냥 위에서 어떤 오더가 내린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의혹을 갖고 있고요. 1단계는 아마 지기현만큼 대법원장의 뜻을 관철해 줄 만한 판사가 없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고 지금 와서는 이제 김기표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와서라도 좀 바꿀까 했는데 바꾸면 그게 선례가 되고 오히려 이제 법원이 지기현 판사를 통해서 뭔가 하려고 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 되거든요. 인정하는 셈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될 거예요. 예. 지기현 판사가 무슨 신념으로 무슨 가치를 실현한다고 윤석열 풀어줬다는 겁니까? 윤석열을 풀어줘서 구현되는 가치가 뭐가 있어요? 그게 가치가 위대하면 지금 검찰들은 그 법원 행정은 다 그렇게 바뀌었어야죠. 맞아요. 바뀌었어야죠. 네. 그 사람 하나 딱 윤석열 한번 풀어주고 전부 다 예전으로 돌아갔잖아요. 맞습니다. 항고도 안 하고. 예. 그러면 그게 정말 옳아서 한 일이면은 막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법부가? 그렇습니다. 예. 다 그렇게 하자. 다 지기현처럼 하자고 하고 뭐. 선례가 되려면 항고가 되어서 항고심이나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선례가 되는데 1심에서 한번 한 거 갖고는 선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윤석열을 위한 특별한 특혜였다. 그러니까 윤석열 풀어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법원의 판사들 몇천 명은 마치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듯이 모른 척 하잖아요. 그냥 아 몰라. 그러니까 적어도 제 생각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제 있어? 생각에는 적어도 예. 형식적 절차적 요구 정도는 적어도예요. 적어도 형식적 절차적
요구 정도는 윤석열 측 얘기를 들어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직위원을 통해서. 아니 뭐 적어도 들어주는 최소한. 건 있을 수 예. 있죠. 그래 그래 알겠어. 그래서 풀어주고. 근데 풀어주는 건 절차 진행을 다른 얘기잖아요. 절차 진행을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예를 들어 출석 비공개, 자석 배치, 뭐 불구속 상태의 재판 이런 것들은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 좀 해주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뭐 이건 최소한이에요. 뭐 최대한은 내용까지도 뭔가 하려고 했었을 수도 있는데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까지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한다든지 할 때 적어도 객관적인 척이라도 했잖아요. 그런데 풀어준 것은 완전히 법을 잘못 그렇죠. 적용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들어준다고 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너무 이상한 이론을 가지고 한 그게 가지고 아니 있는 문제. 법원이 맨날 하는 소리 있잖아요. 정의의 외관, 뭐 외관도 중요하다. 뭐 네. 그런 소리 해놓고 이거는 아예 외관을 다 깨버린 거 아니에요? 정의 외관을. 그러면 자기들끼리 뭐라도 해야지 조치를.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명백한 법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이제 그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할 때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헌법을 위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늘 예를 드는 것이 있잖아요. 체포영장 발부 단계에서 이의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요 법에. 근데 체포영장 발부 단계에서 이의 신청하니까 받아들여서 심리를 해줘요 법원이. 그건 법에 따라 재판하라고 했는데 지네들이 입법 작용을 한 거잖아요. 자기들 입법권 침해 마음대로. 아니에요. 네. 지금 이제 그거는 괜찮고. 금요일 날 법원장을 불러서 이제 본격적인 여론전을 시작했다라고 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물타기. 사실은 그 서영교 의원님이 폭로하셨던데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근데 김충식 씨라든가 윤석열 측과 어떤 뭐 같이 만나서 얘기한 네. 게 있냐. 사실 이쪽으로도 사실 이제 수사도 이루어져야 되고. 만났다면은 그 자체로 엄청나게 부적절한 거죠. 그럼요. 예. 네. 국민적 관심이 이제 가야 되는 타이밍에 이 내란 전담 특별 재판부로 어떤 포인트를 흐리는 게 아닌가. 말도 안 그런 되게 의혹까지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때 우리가 그 재판 봤을 때 파기환송심 재판 그 지금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파기환송심 결론 났을 때 너무 황당해가지고 며칠 만에. 맞아요. 근데 그게 그날 당일날 한덕수 총리가 출마 선언하고 이게 지금 다 준비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게 되겠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기는 이재명은 안 돼. 이재명은 그렇죠. 대선 나갈 수는 없어. 자기가 직접 나서가지고 9일 만에 그렇게 전무후무한 속도로 파기환송하더니 이 내란 재판을 세워라 내워라 하는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윤석열 풀어주든 말든 직위원은 귀한 존재야.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사법부가 권위를 인정받고 그 결정에 대해서 사회가 결정에 따르는 것은 진짜 중간자로서 판단을 하기 때문이고 플레이어가 되는 순간 이미 그 권위는 날아가는 거거든요. 조희대 완전히 플레이어가 된 사건 아닙니까 그게? 그 사법부의 독립은 자기들이 깼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그렇죠. 깨서 우리가 걱정이 돼가지고 재판부를 법원 바깥에 설치하라는 것도 아니고 판사가 아닌 사람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연구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 TF 아닙니까? 일반 조직이면 TF 구성하라는 거예요. TF 구성.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배당 절차를 특별하게 한번 설치해서 가동시키는 거거든요. 법원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배당 절차라고 이거는. 배당 절차 배당이죠. 관련된 배당. 법이라고. 근데 배당 절차를 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판사 아닌 사람 판사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법원 외부의 몸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사건을 배당하는 절차에 대해서 국회가 좀 관여를 하겠다는데 이게 재판권 침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에서 이 규정 관련해서 몇 가지를 좀 보면 27조 1항의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게 이걸 깨면 위헌이라는 건데 사실 우리가 지금 특별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하는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그대로 받도록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관이 아닌 갑자기 이 재판만 예를 들어서 어디 밖에 있는 누구 노동자 한 명, 뭐 교수 한 명 이렇게 하자 이러면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역시 법관에 재판을 하면 그 사법권을 사법권을 유지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그렇죠. 법원 내 하니까.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101조 제3항에 보면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만약에 법을 고쳐서 법관을 이렇게 해서 누구도 뭐 예를 들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 법원
연수원 나오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 사실 그것도 위헌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던 판사들을 가지고 지금 재판하겠다는 건데 사법시험 통과 안 한 사람도 법관할 수 있어라고 법으로 고칠 수 있죠. 고칠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어요. 그것도 위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헌이 네. 아닙니다. 그렇게 법으로 고치면 위헌이 아닌데 심지어 지금 이미 판사로 있는 사람한테 재판받게 하겠다는 그것도 뭐가 위헌이- 중앙지법 아래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거면 제가 보기에는 일반 조직에서는 TF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냥 네네. 급한 업무가 생겼고 우선순위가 있는 사업이 생겼어. 그럼 CF로 구성해. 그거하고 하등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법원 내에서도 세월호 사건 때 이제 전담 재판부 설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건 보면은 지금 재판이 다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이 판사하고 저 판사하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공소 사실은 한 90%는 거의 동일하고 각각 역할만 조금 틀린 건데 재판부가 나뉘어져 있으니 첫 번째는 이제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판결 설시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형사 재판은 증거 능력을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한데 반대 신문권 보장이거든요. 근데 그럼 이게 이 판사한테 증거가 이쪽에 쓰려면 또 증인들이 가서 또 반대 신문에 또 응해야 되고 그런 부담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그 재판부가 통일되고 일관되게 전담할 수 있도록 다른 결론도 안 나오고 또 증인들도 한 번의 절차에서 다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기도 하거든요. 일반인들은 도대체 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단어에 걸리나 전담이 안 되는 건가? 근데 전담이 있잖아요. 가사 예, 전담이 예. 있잖아. 예, 전담도 있고 판사 아닌가 판사야. 법원 바깥인가 법원이야. 또 뭐가 걸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판사들이 왜 전담을 해라? 중앙지법이 만들어라. 이것만 다루도록 그래서 빠른 시간에 끝내도록 해라. 이게 왜 싫지? 그냥 우리 건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우리는 지기현한테 맡겼어. 그럼 지기현이 문제가 있더라도 설사 내란 수결 풀어줬더라도 우리는 지기현하고 그냥 갈 거야. 그게 왜 그런 거야? 왜? 이 공무원들은 아니 근데 이미 이 법원 공무원들은 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미 직위원 재판부가 공정하지 않다. 그리고 너무나 무리한 법리로 해서 윤석열 프로젝트가 증명이 됐고 그다음에 영장 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지법이 지금 내란 특검이나 영장을 청구했을 때 기각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했던 수원에서 계속 3명인가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가장 어떤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의심되는 판사가 와서 저 기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 의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그럼 공정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럼 이렇게 해서 계속 영장이 기각됐을 때 재판부에 의문을 제기하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차제에 정말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해서 재판도 하고 영장에 대한 심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것이 오히려 더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자기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지난 대통령 기자회견 때 100일 맞이 기자회견 때 어떤 기자가 상권 분립의 원칙을 얘기하면서 네.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 기자분 대통령이 설명 되게 잘하셨는데 상권 분립이 최우선의 원칙이 아니에요. 국민 주권의 원칙이 최우선의 원칙입니다. 헌법에서는. 그 다음에 국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으로 권력이 남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권력을 3개로 나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로 그 권력이 견제한다는 건데 상권 분립을 얘기했던 로크, 루소 뭐 이런 사람 몽테스큐에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3권 중에 가장 재량권이 있는 권한은 입법권이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입법권이 법을 만들면 그 법에 따라 대통령이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고 사법부의 법에 따라 재판을 하고요. 판사들의 사고방식을 보면 이 판사들은 법도 자기들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입법권은 헌법에서 하지 말라는 거 말고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근데 지금 이기표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헌법에 하나도 저촉되는 게 없어요. 사람들은 판사들의 태도를 보면 법은 다 판사들이 만들고 판사들이 판결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태도거든요. 판사들은 법을 하나도 만들 수가 없어요. 다 입법부가 만드는 겁니다. 왜 입법부가 만들게 했겠어? 법을 만들 수 없는데 없는 절차를 도입해가지고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주고 갑자기 날로 계산하는 걸 시간으로 계산해주고 이상한 짓들을 많이 했잖아요. 있는 법을 양심에 따라 적용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독립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입법부가 공정하게. 이렇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하면 설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싫다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재판하던 판사가 이제 바뀌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사법부는 그래서 재판권 침해다라고 하는데 가장 부드러운 거는 이제 직위원 판사 본인이 이런저런 논란으로 인해서 스스로 물러나는 게 가장 그 좋아 보이는데 지금 안 물러나고 있으니까 이제 저희가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분명 윤석열 측에서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또 할 것이. 그러면 청구를 할 재판이 것이고.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예. 그러면 이제 재판이 그게 아마 직위원 재판부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직위원이 덜컥 받아들여 갖고 헌재로 보내면 이것도 최소 한두 달 이상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또 한두 달이 뭡니까? 두세 달 이상 갈 수도 네. 있죠. 예. 그럼 내년 1월 달까지 재판이 안 끝내지면 네. 또 풀어날 수도 있고 그런 등등의 직위원 판사가 안 받아들여도 되는데 받아들이겠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그 내란 사태 이후에 그 수습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겪었잖아요. 그 주인공이 직위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출발이죠, 하나가. 출발.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하고 걱정을 하는 것이 현실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아무 좀 이렇게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진짜 이상한 좀 상황이 안 생기게 빨리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입법으로 하면 말씀하셨듯이 그 윤석열 쪽에서 위헌 신청할 네, 것이고 위헌법률 청구를 심판 청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 판사가 안 받아도 되는데 받아줄 것 같고 그러면 헌재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헌재로 그러면 가죠. 중재되는 거예요. 중지되죠. 예. 예. 그거를 핑계로 삼을 수도 있겠어요. 지금 사법부에서 어차피 입법부에서 그런 법 만들면은 위헌 대청해가지고 글로 가고 그럼 재판이 더 늦어질 거다. 그래서 그런 계산을 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은데. 예,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직위원도 오기만 해봐라 내가 받아줄 테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저희가 직위원을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렇게 네. 보여요 지금. 그렇게 보일 만큼 행동했고 이때까지. 그러면 지금 그렇죠. 방법은 뭐예요? 아니 그래서 직위원이 그 술 먹은 거에 부적절성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을 갖다가 이제 윤리심판 그 법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스스로 물러나게 하고 교체하는 게 안 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대등 경력 재판부로 이렇게 배석들은 잘 네. 아직 모르니까 경력이 짧으니까 부장 판사급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지금 재판도 뭐 윤석열 따라가고 있고 김용현 따라가고 있고 조조 따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어차피 다 병합시켜서 또 증거 관계 반대심 것도 보장해야 되는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 재판 언제 하려고 저렇게 계속 하고 있는가? 노상원 재판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무도 모르고 네네. 거기에 기자도 못 들어가고 증인 변호인도 못 들어가고 아무도 이런 재판이 있나 싶어요. 근데 내란 재판부를 설치할 거면 빨리 해야 돼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이거저것 뭐 주저하고 이거저것 우려하다가 늦어지면요. 아니 하는 만 못하죠. 왜냐면 나중에 또 진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할 것까지 생각해 두고 염두에 둔다면은 그러면 나중에 설치할수록 더 밀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할 수석 거면 전에는 할 거면 빨리 해야 돼요. 결정을 할 거면은 진작 했었어요. 진작 했었어야 되는데 이미 늦었고 그러면 지금 9월까지는 하기 어렵잖아요 이미. 법을 지금 그렇죠. 현재- 예, 지금 그렇죠. 일소위 아직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상정만 됐고요. 일소위로 넘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좀 서두르면은 10월? 9월 25일에도 가능은 하긴데 그건 조금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10월로 넘어가는 건데. 10월로 넘어가죠. 근데 국감 기간이라 그게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는 결론을 내야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한다면 내부적인 결론을 내리고 25일 그 정기회의 25일 때 본회의 때 가능은 합니다. 일소 열고 전체 열면 가능은 한데 그러니까 일단 이 책임의 문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환송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거기에 일정 정도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중앙지방법원의 그 직위원 판사에 대해서도 뭐 교체라든지 납득할 만한 조치 아니면 신속한 재판이라든지 저는 교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사실 논의가 좀 덜 안 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일단은 대법원에서 전혀 그런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입법부에서는 할 수 있는 가장 최대한 수를 지금 내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지금 이 법관 회의의 결론을 보면 자기들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직위원이 잘할 거야. 네네. 그렇죠. 직위원 빨리 화이팅에 재판하도록 얘기할게 이 말입니다. 지금. 직위원 화이팅에 가까워요. 우리 직위원한테 빨리 좀 재판하라고 좀 독촉해 볼게 이 말입니다. 직위원에서 무슨 보물덩어리인지 모르겠는데. 법원은요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가 있은 이후에도 반성적 태도라든지 제도 개선 안 했어요. 실질적으로 안 했습니다. 입법부도 못했어요. 감히 못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또 온 거예요. 또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뭔가 입법적으로 조치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건 만약에 이제 지금처럼 쭉 가면 사법부는 저거 입법부가 못할 거야. 안 그러면은 그 헌재가 더 늦어질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9월 중으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10월에 입법을 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위원 제청할 거니까 그러면 100% 하겠죠. 헌재 갈 거 아닙니까? 헌재에서 막 빨리 놀려요. 급한 상황이니까 최우선으로 하겠다. 그래서 한 달 내에 끝내요. 그래서 11월에 돌아왔어요. 이게 낫지 않나요?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헌재로 가면 재판이 정지되는 동시에 구속기간도 정지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구속기한이 진행되는 것으로 그 AI에서 나오던데 대법원 판례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또 검색하고 한번 좀 그거 예, 확인해 조사하고 봐야겠네요. 있습니다. 네. 예.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겠네요. 예. 그게 그러니까 2달이 늦어져도 직위원 재판부가 아닌 재판부에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사실 이제 저희가 네. 만약에 칼을 뽑는다면 1심뿐만 아니라 2심까지도 예, 그렇죠. 전담 재판부를 이렇게 두어서 된 마당에, 예, 예. 장기적으로 이제 그 이렇게 그 프로그램 플랜을 짜야겠죠. 짜서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그리고 중계도 있도록. 하고 실제로. 예, 그렇습니다. 법에는 항소심에도 네. 두 개 돼 있어요. 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만약에 예컨대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여기 만약에 계속 방해하고 그러다가 진짜 국민들한테 더 큰 비판을 받고 완전히 그냥 사법부가 완전히 또 개혁의 그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사법부도 그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지 않고 지금 한정희 정책위 의장 말은 사법부가 스스로 알아서 판단해서 네, 직위원 조치하고 내란 재판부를 스스로 설치하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죠? 그 두 가지인데요. 사법부 내에서도 좀 자성의 목소리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특검에서 정말 그 당시 계엄의 밤 때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 박탈했을 때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나 역학관계가 있었는지도 좀 빨리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란 특검에서. 내란 특검에서 사법부요? 영장 발부 안 할까봐 지금 자꾸 좀 지시하는 거 같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권성동 의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여기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분기점이죠. 내일이죠.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진짜 기각하면 진짜 너무 말이 당연히 발부돼야 될 사안인데 한번 봐야죠. 옛날에 그 경마장 기수가 5천만 원 받고 그 게임 그 순위 바뀐 거 조작한 거 그것도 다 영장 발부하고 그랬는데요. 근데 이건 1억인가 그렇죠. 받고 네. 완전히 국정에 개입했다는 거 아니에요? 확인된 것만 1억이고 예.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들도 이 다른 법원에서 이게 뭐 얼마에 구속을 시키는지를 좀 봐야 돼요. 아니 뭐 KH 중앙은 중앙시 큰 사건만 오니까. 뭐 40억이 어떻고 이렇게 하면 막 그냥 그렇게 진짜 빙산의 일각으로 드러나는 그런 느낌이어서 예. 몰라서 그럴까요? 몰라서 그러진 않겠죠. 알겠죠. 무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제가 보기에는 진짜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솔직히. 전체적으로. 영장 전담 판사들하고 직위원한테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되면서 판사 세계가 이제 서열화, 서열화되고, 돌아갔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임명제로 바뀌면서 약간 일극 체제 비슷하게 대법원장의 뜻이 건너로 다 전파가 되는 그게 지금 그 지난 70년간에 계속 사법부가 정권의 어떤 신여 노릇을 했다고 하는 비판을 받는 그런 근거가 되기도 했는데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때 바꾼 거 아닙니까?
판사들 법률로 못 바꿨고 그렇죠. 판사들 회의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근데 그걸 지금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서 이상한 판결들 결정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파기환송심 때 그 고등법원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거 보십시오. 당일날 받고 그냥 배달하고 배당하고, 그냥 그러니까 연락 배당하고. 길 예, 통지하고 9일 만에 다 해버렸는데. 그러니까요. 야, 그거를 자기들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기현 재판부가 그렇습니다. 휴가를 할 수 가하고 있죠. 막. 예. 자, 요 내란 재판부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 다루겠습니다. 계속.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이거. 그 1차적으로는 권성동 의원 영장 발부 여부에 첫 번째 분기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여론이 확 불타오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뭐 국회에 제출한 거 보니까 돈을 줬다는 날짜, 근데 장소가 뭐 정확하게 되어 있어서 사진도 있는데요. 뭐. 그 정도 특정되기 어렵군요. 그런 문자도 문자도 되게 있고. 네. 날짜의 시간까지 사진까지 뭐 그래서 입증은 그거는 충분히 된 것 같더라고요. 예. 일단 구속이죠. 네. 그거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